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전소설 창선가미록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 작품이 2018년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적도 있고요. 수능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 작품이 수능 시험에 출제됐을 때 그해 수능 국어 영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 수능을 어렵게 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인물 파악을 좀 어렵게 했던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도 아마 인물들이 약간 혼동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작품을 천천히 꼼꼼하게 해설을 해줄 테니까 잘 듣고 머릿속에 축적을 해두면 내신이나 수능을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물 파악입니다. 어떤 소설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 상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전 소설은 여러분 개념을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 파악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인물 파악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원래 소설은 여러분 갈등 문학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원래 소설입니다. 현대소설도 똑같습니다. 극문학도 갈등 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이제 영화 보러 가면 영화에서 갈등을 찾고 이런 갈등이 과연 개인 때문이야? 아니 우리 사회 구조 때문이야? 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고전소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는 다양한 갈등이 있고 그런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대부분 소설이나 극문학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전소설에서 이게 명확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떤 소설은 인물 중심의 소설도 있죠. 현대소설도 여러분들 인물 중심의 소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쭉 나열하는 소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지문 구조는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지문은 길지만 내용은 두 개의 내용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갈등을 제시했으면 뒤에서 원인을, 그 다음에 여기서 사건을 제시했으면 뒤에서 이유를, 이런 형태의 지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구조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머릿속에 중심 내용을 남기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은 곳까지 과연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 내용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화옥이라는 인물한테는 세 부인이 있었대요. 앞부분의 줄거리는 여러분 주로 인물 관계 파악하는 겁니다. 세 부인이 있었다는 건 이건 일부 다처제였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여러분 축첩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가정소설의 사시남정기에 보면 이제 사시라는 부인이 있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결국 교시라는 첩을 들이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되죠. 요거는 여러분 처첩 간의 갈등이라 그래서 이건 축첩제도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한 남자한테 세 명의 부인이 있는 거다. 이건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자체가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일부 다처제에서 갈등이 더 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심씨 부인한테서 화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것처럼 여러분들 표시를 하세요. 지금 부정적 인물들은 선생님이 지금 세모를 치고 있습니다. 됐죠? 정 씨에게서 찾아 화진이, 요 씨에게서 딸 화빙선이 있는데 요 씨는 죽었습니다. 화빙선은 그래서 정 씨에게 의탁하게 되고요. 성부인이라는 인물이 있고 화옥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남편 성염이 있는데 성염은 죽어서 사별하고 화옥의 집에 와 있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 이 줄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주로 전체적인 줄거리보다는 인물의 관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소설에서 이 인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읽을 때 여러분 앞부분을 너무 서둘러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인물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속도를 더 내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인물의 관계를 보면 첫 번째 누가 등장하죠? 화욱이라는 인물이 있고 아버지, 세 명의 부인이 있다. 심씨가 있고 여기 이제 화춘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정씨 부인이 있고 여기에 화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씨 부인이 있었고 여기에 화빙선이 있대죠. 그 다음에 화욱한테는 성부인이라는 누이가 있답니다. 이게 성씨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성부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누구는 죽고 요씨 죽었죠. 손녀도 죽었습니다. 이 관계를 파악하고 이제 밑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중심 내용이 뭔지는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지 마시고, 알았죠? 읽으면서 중심 내용, 덩어리들의 중심 내용들을 좀 파악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화욱이 정색을 하면서 화친을 꾸짖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꾸짖는 겁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유와 법도로 전수하여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서 닦고 지켜왔다. 이 가문이, 우리 가문이 좋은 가문이다. 비록 술자를 들고 즐겁게 노는 때라 하더라도 일찍이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사람은 우리 가문에 없었다. 네가 처음이야 임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아버지 형제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방탕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놈 없어, 이런 뜻이죠, 간단히 줄이면. 그래서 차후로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닦아 동정, 행동과 마음 일체를 반드시 내 동생에게서 배우도록 하라. 그 다음에 화씨의 종사를 내 손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여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을 화춘을 꾸짖으면서 한 중심 내용입니다. 일단은 동생한테 배워. 두 번째, 집안 망치지 마. 요게 두 가지 내용이죠. 그럼 이제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이런 꾸지람을 들으면 뭐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아들도 있고, 왜 나만 그래,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춘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물러갔어요. 그날 밤 화춘은 심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심씨가 누구죠? 화춘의 엄마입니다. 됐죠? 소자가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패했으니 문제 안에 불초하다 책망은 본디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화춘의 불만입니다. 대인께서, 대인이 누구겠어요? 대인은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이런 호칭어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대인께서 지나치게 노하시면서 심지어 요게 기분 나쁜 거예요. 화씨 종사가 내 손에 망할 것이다. 요게 첫 번째 기분 나쁜 거.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화진이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고는 하나 대인께서는 소자로 하여금 화진의 앞에 이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매사를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불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꾸짖은 내용 다 불만이지. 이게 사실 다 불만. 됐죠? 그래서 결국 하지만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겠습니까? 원래 이제 한 집안에 형제들이 많으면 이제 큰 이제 형이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면 밑에 있는 동생들이 잘 따르는데, 이제 밑에 있는 동생이 이제 큰형보다 좀 잘 돼 있거나 큰형이 잘 안 돼 있으면 이제 집안에 이제 갈등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현대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 근데 여기는 부인들도 많으니까. 됐죠? 결국 이제 엄마한테 자기의 불만을 하소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화춘을 꾸짖었어. 근데 화춘이 지금 불만이 있구나. 밑에 심씨는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낯빛이 변했습니다. 상공께서, 화우시죠, 다 아버지입니다.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 밑줄 그어놓고 정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씨부인입니다. 이 정씨부인. 정씨부인, 알았죠? 간교한 아들 화진, 됐죠? 이 둘째 아들이죠, 그죠? 에게 빠져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뿐이다. 근데 결국 심씨는 자기 남편이 둘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아들한테 빠져있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이미 무서리가 내렸다. 야, 겨울에 얼음도 올 거다.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올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힘없이 머리를 숙이는 꼴은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갚아줄게. 뭐 이런 엄마의 말이죠. 이건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면 아버지가 화춘을 꾸짖은 게 뭐의 갈등의 계기고요. 됐죠? 그리고 결국 심씨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러고서 밑에 그로부터 심씨는 화춘과 함께 공연히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면서
차납게나 이를 갑니다. 또한 화빙선이 정부인 손에서, 아까 이제 화빙선의 엄마는 일찍 죽었죠. 그래서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 하여서 소저도 또한 미워합니다. 성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화진과 화빙선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갈등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이 두 인물과 나머지 인물들의 갈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설에서 이 둘이 반동인물입니다. 그리고 얘가 둘째, 부인의 아들 이 화진이 주동인물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렇게 한두 해가 흘렀어요.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임소저가 이 화춘이란 인물의 와이프입니다. 아내인데 임소저가 화춘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아까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었죠. 그리고 결국 이제 속이 지금 원통합니다. 지금. 됐죠?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근데 결국 마누라까지 화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거지 폐악하고 언어에 법도가 없어. 날마다 지켜보다가 내가 개연히 울면서 이렇게 간합니다. 군자께서는 화춘이죠.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했어요. 마침내 윤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말씀이 간혹 윤리와 상식에서 어긋났어요.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처분이요. 처분 됐죠? 비록 우매한 여자지만 이 처분 여러분 임소저를 뜻하죠. 내심으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매하긴 하지만 당신 보니까 당신 진짜 한심하다. 또한 사람은 어진 부영이 있으면 즐거워지는데 지금 아버님의 높은 덕망과 바른 조행이 있고 그 다음에 삼촌 성씨는 아마 성부인의 남편인 성염을 뜻하는 겁니다. 성염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 군자께서는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아니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 많잖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밭에 쑥대는 그대로 둬도 곱게 자라납니다. 왜? 환경이 좋아서. 당신 환경 좋잖아. 근데 왜 이 지랄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분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의 일이라고는 실로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씨 어머니의 큰 덕망과 작은 서방님 누구겠어요? 이게 화진이죠. 화진입니다. 화진의 고든 절행을 두고 군자께서는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 귀를 씻어낼 수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마누라의 잔소리입니다. 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와이프까지 마누라까지 나한테 잔소리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화춘의 분함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여기까지 내용 보면 아버지의 꾸지람, 엄마의 위로, 마누라의 잔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갈등, 고조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임소저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화춘은 결국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그래서 당연히 부정적 인물입니다. 반동인물이야. 이 뒤로 임소저는 홀로 기막힌 운명을 한탄합니다. 이런 개같은 새끼를 만났어요. 이렇게 지아비의 어질지 못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화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자기의 몸만 깨끗하게 지켜나가요. 그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춘은 속으로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갈등 고조입니다. 근데 충장 밑에 부분 가면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갔어요. 그래도 이 성부인은 누구하고 누구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화진과 화빙선을 걱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성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심씨는요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기를 실룩거리면서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심씨가 집안을 장악했습니다. 복수해이죠. 그래서 개양과 난양 등도 그 뜻을 받들어서 분주히 뛰다닙니다. 어느 날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이가, 요 부인은 죽었다 그랬죠. 죽은 부인의 취선, 즉 화빙선의 엄마입니다. 취선이 소저 화빙선을 보고 울면서 한탄합니다.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야가, 이 선노야란 말은 여러분 화욱을 뜻하는 말인데 선이란 말이 붙어있다는 건 여러분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게 결국 화욱을 뜻하는 말입니다. 화욱은 아웃 됐죠?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선부인께서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다? 그럼 여기서 선부인은 또 누구냐? 아까 요씨는 죽었고 선부인은 이것도 누구냐? 정씨를 뜻합니다. 정씨도 죽은 겁니다. 정씨 부인, 두 번째 부인.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고륙이 누구겠어요? 외로운 고륙이 누구겠어요? 이 둘 아니겠어요? 그죠? 쓰라린 고통을 안긴 나머지 주옥 같은 목숨이 이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바라거니와 노신이 먼저 죽어서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이 화빙선과 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심씨 때문에. 그래서 성부인 고모도 없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정씨 부인도 죽었죠. 그럼 결국 이제 두 사람은 더 곤란해지겠죠. 그죠? 누구 때문에? 심씨 때문에. 그래서 소절은 눈물만 삼킬 뿐 대꾸를 하지 않아요. 대꾸를 왜 안 하겠어요? 엄마인데 그래도. 아버지의 부인인데. 됐죠? 함부로 여러분 어머니한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그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대꾸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취선이 다시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부인께서 한번 부중을 떠나신 뒤로 수선루의 시녀들 중에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다. 이 수선루는 누가 있던 곳이에요? 정부인이 있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부인이 죽고 나서 이 시녀들이 혹독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밖에 사람들도 또한 숨을 죽인 채 오금을 펴지 못하니 그 운명이 마치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습니다. 정부인께서 어찌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기에 지금 저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전은 이번에도 침묵. 됐죠? 그때 마침 난양이 창밖에서 몰래 이 말을 틀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것 갈등? 고죠. 이 소설은 앞부분부터 보면 아버지의 꾸준함, 엄마의 심씨의 위로, 마누라의 잔소리 됐죠? 그 다음에 결국 아버지 죽음, 정부인 죽음, 그 다음에 고모가 집을 떠나. 그래서 결국 심씨가 장악하고 갈등은 점점 고조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화진과 화빙선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 지문은 여러분들 수능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나왔는데 그리고 앞에 인물관계를 수능시험에서도 제시해 줬는데 그 인물관계 파악이 잘 안 돼서 학생들이 그 당시에 수능이 나왔을 때 해결하기 좀 어려웠다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인물관계 파악해서 좀 알아두세요. 알았죠? 심씨는 난양과 계양으로 하여금 소절을 불러오게 합니다. 천한 계집이 인사나 흉악한 마음을 품고 천한 자식의 편. 천한 자식은 여러분 누구냐면 화진입니다. 이건 화진의 편에 서서 감히 적자의 주의를 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 가장 심씨가 이렇게 화빙선과 화진을 미워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화춘이 여러분 집안의 큰아들입니다. 근데 화진이 더 똑똑해요. 근데 결국 화춘이 집안의 큰 아들의 지위를 잃을까 걱정해서 화진과 화빙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먼저 정모도 여러분 심씨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정모부터 없애버리려고 천한 종년 취성과 함께 은밀하게 일을 꾸몄니? 라고 모함하는 거죠, 사실. 이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심씨가 결국 이제 화빙선을 불러서 너 일로 와봐. 너 나 죽이려고 했지? 근데 결국 이 두 인물이 반동인물이니까 충분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전은 기가 막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줄줄 흘립니다. 심씨는 화진을 또 부릅니다. 화진을 불러서 결국 마당에 무릎을 꿇게 했고 그리고 몽둥이로 난간을 쳐부수면서 큰 소리로 죄를 꾸짖습니다. 이 천한 자식 화진아,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고모의 세도를 믿고 선군, 아버지죠. 고모의 세도와 아버지를 우롱해 적장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적장자의 지위를 뺏으려고 한다. 네가 어떻게 화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 야, 화춘이 바로 큰아들이야 임마. 너 아무리 똑똑해도 큰아들을 못 돼 임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갈등의 원인은 한 집안에 큰 아들의 자리를 두고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결국 일부 다처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갈등입니다. 오케이?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가 없지. 대사를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도리어 요망한 누이, 화빙선, 흉악한 종년, 누구죠? 취선과 함께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려 나를 죽이려고 해? 화진은 통곡하면서 심씨에게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울면서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는 게 겁니다. 인생 천지에 오륜이 중하고 오륜 가운데 부자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일체입니다.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모친께서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자는 선군자의 혈증입니다. 아버지, 화욱의 아들입니다. 모부인의 슬하에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 슬하에 있습니다. 심씨의 슬하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소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빙선이 비록 취성과 함께 수작한 말은 있으나 사사로운 정으로 주고받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원망의 참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취선에게 있을 것입니다. 빙선이 언제 참견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오명을 덮어씌우는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천만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들을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시험은 그래서 이 지문, 요 다음 지문이 이어서 나온 겁니다. 결국 이제 심씨는 열받아서 어떻게? 결국 화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질합니다. 임소저가 결국 이제 그걸 말리다가 또 결국 심씨가 화가 나서 며느리까지 때립니다. 이걸 이제 지나가던 화춘의 친구가 보고 화춘한테 간 겁니다. 야, 너 집에 큰일 났어 임마. 너 빨리 가봐. 근데 이놈은 맨날 술 처먹고 있는 겁니다. 대낮에. 그리고 결국 술 처먹고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엄마가 화진하고 화빙선을 매질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말리기보다는 뭐래? 너 화진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너 잘못한 거야 이 자식아. 너 형한테 왜 까불어 임마. 이 지문이 수능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거나 이제 EBS 교재에 실린 지문들은 조금 다른 지문들이 실린 게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알았죠?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내용 정리는 이제 되죠? 아버지의 꾸지람. 됐죠? 그래 화춘은 화가 났어요. 엄마한테 위로를 받아요. 알았죠? 그리고 결국 마누라의 잔소리 듣고 더 열받아요. 됐죠? 이때 기회가 온 거예요. 고모 떠나고 아버지 죽고 정부인 죽고. 됐죠? 결국 심씨가 집안을 장악하고 아들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전체 상황 이해되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상황을 이해해서 축적은 해놓으세요. 알았죠?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창선감이록은 여러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소설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 문제를 풀고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A씨의 공통점인데 주변 인물과 비교해서 상대방을 변화를 유도하는 게 답입니다. A에서는 여러분 누구죠? 야, 네 동생 막 똑똑하잖아. 동생 좀 본받아 이 새끼야. 임소저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주변에 아버지도 덕이 있으시고 아니 그 성씨의 효성을 못 봤어. 주변에 좋은 사람 그렇게 많은데 너 왜 그래? 그럼 결국 주변 인물과 비교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었어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산밭에 쑥대는 곱게 자란다. 됐죠? 어디에 있었죠? 이건 C에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명령이 어조다. 이건 뭐 A에 있다고 보면 되죠. 이건 없었고요. 그죠? 자신을 낮췄다. 이건 C에 있습니다. 임소저가 뭐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당신 너무한 거야. 라는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여러분 상황만 이해가 되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소설들의 상황을 이해해서 처음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혼자 읽어서 그리고 나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설명을 들어서라도 여러분들 이해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화춘은 자기 모친으로부터 편애를 받아서 멋대로 놀고 지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좀 못됐지? 이런. 화춘은 자신이 화씨 가문에, 화씨 가문의 번영과는 상관없는 인물이면 이런 갈등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래, 화씨 가문하고 상관없는 병신이야. 그래, 화진이 똑똑하니까 야, 네가 집안을 이끌어가. 이러면 갈등이 생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알았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화춘의 생각이 아닙니다. 화춘은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화춘은 화진이 능력이 뛰어난 걸 인정합니다. 자기보다. 화춘은 화진을 본받으려는 화욱의 명령을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죠. 불만이 많죠. 화춘은 화욱이 자신에게 심한 비난한 것을 뭐한다? 원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가 위로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은 가문소설입니다. 가정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장, 됐죠? 가부장제라는 게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왕.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품의 첫 번째 부인이나 장자, 큰아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부인이나 차자, 정씨 부인과 화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또한 가부장이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죽지요. 가부장이 죽거나 멀리 떠나는 이를 대체하는 다른 존재가 등장하기도 하죠. 성부인입니다. 그래서 가부장,
화욱이 죽고 결국 이를 대신하는 다른 존재는 성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은 가부장, 첫 번째 부인, 장자의 결함 혹은 부재를 통해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갈등의 원인이죠.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일부 다처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씨와 화춘이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며 자나깨나 일을 가는 것으로 봐 심씨는 정부인 모자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가문에서 지위를 잃을까.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 1번이 가장 중요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에 심씨가 득세하는 것으로 보아 화욱이 죽은 후에 성부인이 가부장의 역할을 대신했다가 이 사람이 떠나니까 결국 얘가 득세하는 겁니다. 집안을 장악하는 거예요. 성부인이 있었으면 얘는 눈치만 보지 장악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부인이 유모취선 됐죠? 한탄하는 화빙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화빙선은 가문의 첫 번째 부인인 심씨에게 불만을 느끼면서도 이를 표출하지 못합니다. 왜?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심씨의 시녀 난양이 취선의 말을 엿듣고 재빨리 가면 결국 갈등은 못해요? 고조되죠. 그죠? 결국 임소저의 대사도 갈등 고조고요. 결국 취선의 대사도 갈등 고조의 계기가 되고요. 난양이 전하는 것도 갈등 고조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화진이 심씨에게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따져 묻는 것을 보아서 됐죠? 화진은 심씨의 가문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화진이 말한 건 여러분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달라는 거지 자기가 큰 형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 똑같은 자식입니다. 우리를 측은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는 대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일단 교재에 있는 본문과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화진이 주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의고사라든지 EBS에 이 작품이 수록될 때 잘 나왔던 지문 중에 또 하나가 성부인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 다음에 화진이 있죠. 화진. 얘네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요. 과거 시험 보러 가서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둘 다 자원급제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금유환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죠. 이때 이제 당연히 얘가 자원급제했으면 화춘은 여러분 당연히 자기 동생이 과거에 급제하면 기뻐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안 합니다. 결국 이제 성부인의 아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을에서 결국 열심히 정치를 하겠다. 결국 화진도 여러분들 자기도 이제 나라에서 벼슬을 주니까 그 벼슬을 맡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결국 화춘이 뭐 하면서 결국 얘가 귀양을 가요. 이런 지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보면 이 화춘이라는 인물이 자기 밑에 동생이 결국 과거에 급제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이 동생을 미워하는 이런 지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화진은 결국 귀양을 갔다가 조력자를 만나서 결국 이제 무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해적을 처리하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높은 벼슬을 얻게 되고 집안의 갈등을 다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귀양 갔다가 조력자 만나서 나라를 구하는 이 장면은 영소설의 구조도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영소설의 측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문소설, 가정소설의 갈등도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전체 내용은 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혹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창선가미록에서 결국 큰 아들,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이 자기들의 지위를 뺏길까봐 나머지 자식들이나 부인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지문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작품 해설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개학도 연기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여러분들 계획표를 짜고 하루 일과를 아주 충실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